오늘날 우리는 전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디에 갔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손가락 몇 번의 움직임으로 자신의 삶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SNS 피드는 현대인의 명함이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로워는 꽤 있는데 게시물은 0개인 사람, 혹은 몇 년 전 올린 프로필 사진 하나가 전부인 사람. 친구들이 태그한 사진 속에는 가끔 등장하지만 본인의 계정에는 그 어떤 사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는 디지털 유령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궁금해합니다. 너무 바빠서 그런가? 자랑할 게 없나? 아니면 현생이 너무 충만해서 SNS 따위 필요 없는 걸까?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들의 침묵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적 거리두기이자 타인의 시선이라는 파도 아래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는 SNS에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속마음, 그 내밀한 실록을 공개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그들은 과시욕이 없는가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SNS에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욕구가 결여된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방식에 대한 기준이 남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을 지배하는 핵심 심리는 과시욕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제시의 통제입니다. 심리학자 어빙 고프먼은 인간을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에 비유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SNS라는 무대 위에서 자신의 화려한 면을 보여주려 애쓴다면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무대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공간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올린 사진 한 장, 글 한 줄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해석될지, 어떤 꼬리표가 붙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즉, 자랑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군가에게 마음대로 읽히고 평가당하는 상황 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한 것이죠. 이들에게 SNS 침묵은 과시욕이 없는 겸손함이 아니라 내 정보를 내가 완벽하게 통제하겠다는 강력한 권력 행사이기도 합니다.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완벽주의입니다. 이들은 SNS를 단순한 소통 창구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박제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인식합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게시물 하나 올릴 때도 수십 번 고민합니다. 이 사진이 내 이미지를 깎아먹진 않을까? 나중에 봐도 부끄럽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가장 완벽한 게시물은 올리지 않는 게시물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특히 디지털 발자국이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은 이들에게 공포에 가까운 압박감을 줍니다.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취향이 내일의 나에게는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행위는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어 기제입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SNS는 이 본능이 가장 잔인하게 자극되는 공간이죠. 남들의 화려한 휴가, 성공적인 커리어, 행복한 연애를 보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삶을 깎아내리곤 합니다.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게임의 판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전시하지 않으면 남들이 내 삶을 평가하거나 비교할 데이터 자체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SNS 침묵은 타인의 행복에 질투하지 않으려는 노력이자 동시에 내 행복이 타인에게 비교 대상이 되어 소모되는 것을 막으려는 방어 기제입니다. 내 행복은 오직 나만 알 때 가장 온전하다는 일종의 감정적 독점권을 행사하는 셈이죠. 중세시대 성 주변에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물을 채워 적의 침입을 막았던 해자를 아시나요? SNS 유령들에게 비공개 혹은 게시물 없음 상태는 현대판 심리적 해자와 같습니다. 이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오는 안전함을 즐깁니다. 나는 타인의 소식을 보며 세상을 파악하지만 타인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태. 이 불균형은 이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우월감과 보호막을 제공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 함부로 추측하거나 아는 척하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이들에게 SNS는 나의 약점을 노출할 수 있는 위험한 질레밭입니다. 특히 이들은 맥락의 붕괴를 경계합니다. SNS에서는 나의 직장 동료, 옛 친구, 가족,
그리고 전혀 모르는 타인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내 사생활을 봅니다. 각기 다른 사회적 자아를 유지해야 하는 이들에게 모든 맥락이 뒤섞인 공간에 사적인 정보를 던지는 것은 통제 가능한 위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친절하지만 거리감 있는 오프라인의 모습만 남겨두고 온라인상의 자아는 아예 지워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제러미 맨담이 설계한 감옥 파놉티콘은 중앙의 간수가 죄수들을 일방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현대의 SNS는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디지털 파놉티콘이 되어버렸죠.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가장 먼저 탈출한 탈옥수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읽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관찰하는 존재로 남기를 원합니다. 사생활을 공유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바로 익명성에서 오는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를 때 나는 비로소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게시물 연계는 볼거리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완벽한 은시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SNS 속의 나를 관리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사진의 구도를 잡고 보정 앱을 켜고 적절한 해시태그를 고민하는 과정이 심리적으로 자아 고갈을 일으킵니다.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디지털 자아 유지비를 지불하기를 거부한 이들입니다. 이들에게 SNS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업무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퇴근 후에도 직장 동료나 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나의 일상을 편집해야 한다는 사실에 질려버린 것이죠. 이들은 온라인상의 정체성을 가꾸는 대신 그 에너지를 오로지 자신의 실제 삶, 현생에 쏟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에게 게시물 연계는 게으름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의 결과입니다. 현대사회에는 SNS에 올리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기묘한 강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록되지 않았기에 비로소 온전해지는 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사진을 찍는 대신 온도를 느끼고 멋진 풍경을 볼 때 렌즈 대신 눈에 담는 행위. 이들은 자신의 경험이 타인의 좋아요 숫자로 수치화되거나 평가되는 순간 그 경험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고 느낍니다. 심리적으로 인한 내적 동기가 매우 강한 상태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라는 외적 보상 없이도 스스로의 즐거움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함을 가진 것이죠. 이들에게 사생활은 전시품이 아니라 오직 자신과 소수의 소중한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한정판 비밀과 같습니다.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 순간을 더 깊게 소유하는 역설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SNS에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진정성에 대해 결벽에 가까운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 특유의 연출된 행복과 편집된 일상에 거부감을 느낍니다. 좋은 모습만 골라서 올리는 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야. 슬프고 우울한 날은 숨기면서 행복한 척만 하는 건 기만이야. 이런 생각이 강해지면 결국 자신의 입체적인 삶을 평면적인 피드 안에 가두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들은 완벽하게 솔직할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도 연결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대로 판단할 텐데 굳이 내 진심을 던져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이자 자신의 진실된 자아를 가짜들의 틈바구니 속에 섞이지 않게 하려는 고귀한 고립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SNS에 아무것도 올리지 않는 행위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신비주의로 비친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는 정보가 부족할 때 우리가 아는 긍정적인 정보 하나를 토대로 나머지 빈칸을 좋게 채우려는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생활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분명 자기만의 깊은 세계가 있을 거야. 사생활이 굉장히 고급스럽거나 충실해서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겠지? 라고 멋대로 상상합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게시물 연계는 그 사람을 알기 쉬운 사람이 아닌 궁금한 사람으로 격상시킵니다. 하지만 이 신비주의는 관계에서 강력한 경계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에 대해 아는 게 없을 때 함부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SNS 유령들에게 이러한 거리감은 일종의 승리입니다. 누군가 무례하게 선을 넘거나 사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은 타인의 접근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침묵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거절 민감성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에 대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평가의 심판대에 서는 일입니다. 좋아요 개수, 댓글의 분위기, 혹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무풀의 상태까지도 이들에게는 거절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 글이 너무 진지해서 비웃으면 어떡하지? 이 사진을 보고 나를 허세 부리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이 강한 사람들에게 SNS는 소통의 장이 아니라 정서적 지뢰밭입니다. 비판받을 가능성이 다센트라도 있다면 그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아예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이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욕구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겠다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잊히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안도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사람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SNS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밀도 높은 관계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수천 명의 팔로워에게 던지는 낮은 맥락, 로우 컨텍스트의 메시지보다 내가 신뢰하는 단 한 사람과 나누는 높은 맥락, 하이 컨텍스트의 대화를 선호합니다. 이들에게 소통의 수단은 피드가 아니라 DM, 다이렉트 메시지나 오프라인 만남입니다. 내 소식은 내가 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직접 전한다 하는 원칙은 관계의 질을 높이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휘발성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을 가진 이들과만 비밀스러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관계의 결속력을 다지는 것이죠. 이들은 SNS라는 광장에서 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밀실로 소중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남들에게는 차갑고 무심한 유령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밀실 안에서는 누구보다 뜨겁고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행위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독한 회의론이자 동시에 지독한 낭만주의이기도 합니다. SNS라는 거대한 전시장에서 스스로 자취를 감춘 이들이 얻는 가장 큰 보상은 바로 정신적 평온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의 일상을 남의 눈에 맞게 보정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말한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문장에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지옥을 가장 먼저 탈취한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이들이 감수해야 할 것은 사회적 자본의 휘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SNS는 단순히 사생활을 공유하는 곳을 넘어 새로운 기회가 오고 가는 네트워킹의 장입니다. 사생활을 철저히 숨기는 태도는 의도치 않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 혹은 폐쇄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 좋은 기회나 새로운 인연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훗날의 자신의 삶을 반추할 디지털 기억의 공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때로는 과거의 서툰 기록이 현재의 나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그 소중한 데이터베이스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실록의 주인공처럼 SNS에 단 하나의 흔적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선택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지적인 방어수단이자 자신의 삶을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신의 그 견고한 방어막이 자신을 지키는 성벽을 넘어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끔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구속일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가끔은 당신의 성벽에 아주 작은 창문 하나를 내어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모든 사생활을 노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어. 나는 이런 아름다움을 발견했어. 라는 아주 작은 신호만으로도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큰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SNS에 사생활을 올리지 않는 사람들의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들의 침묵은 과시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너무나 아끼기 때문이었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더 밀도 있게 살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타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열한 자기방어의 결과였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을 하라고, 자신을 드러내라고, 증명하라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끄러운 요구 속에서 침묵을 선택한 당신의 뚝심은 그 자체로 특별합니다. 기록되지 않은 당신의 오늘이 화면 속의 화려한 사진들보다 훨씬 더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한 삶, SNS 유령이라 불리는 당신들의 그 고요하고 단단한 세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SNS는 어떤 모습인가요? 침묵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이 실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정적의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지금까지 본성탐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